대손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를 우리가 들어가 보면 탭이 두 개가 있죠. 탭이 두 개가 있죠. 하나의 탭이 대손 발생 탭이 있고, 그리고 대손 변제 탭하고 이렇게 위에 탭이 두 개가 있어요. 자, 대손 발생 탭은 얘는 매출세액을 조정하는 걸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8번 칸의 금액을 증감시키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부호로 증감시키는 거고, 지금 얘는 매출세액의 증감을 시키는 것이고, 대손변제 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47번 칸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증감시키는 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둘이는. 그래서 이 두 개의 성격이 아예 다른 거니까 대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때에 매출세액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아니면 우리 매입세액을 공제 안 받는다, 아니면 주고 공제 받는다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부호를 가지고 보면,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먼저 매출세액에서 대손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여기에 플러스 값을 써주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 썼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될 건데, 그러면 8번 칸에 마이너스로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대손 당했으니까 매출세액 안 내게 해달라고 신고한 거잖아요. 대손 당해서 못 받았으니까 세액 안 내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 값으로 쓰면 마이너스로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 대손금 회수를 하게 되면 똑같이 매출세액을 내가 받은 거라면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금액을 써주게 되면 우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플러스라고 나와서 얘가 금액이 이제 매출세액에 더해지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전에 그 일반 전표 입력할 때에 제가 그때 실수했다는 게 이거 이야기했던 거예요. 회수한 문제였는데 세액공제신고서에 플러스라고 제가 적는 걸로 잘못 설명했었다고 제가 표현했던 건데, 거기에는 마이너스라고 써서 부가가치신고서에 플러스라고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래에 이제 대손 변제 탭에서는 우리 대손이 발생을 하면, 지금 대손 발생했다는 건 다 상대방이 대손 발생하는 거지 우리가 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 되니까 대손 그 변제 탭에서 마이너스라고 쓰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마이너스라고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라고. 그럼 대손금을 상환을 하면 우리는 매입세액 공제를 주고 이제 다시 받아야 되니까 플러스라고 쓰면 여기에 값이 플러스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기준은 신고서를 먼저 기준 잡지 말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먼저 기준으로 잡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먼저 기준 잡아라는 건 매출세액 가지고 봤을 때 상대방이 대손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못 받았잖아. 안 내게 해주세요 해서 매출세액을 빼는 거고, 근데 그 매출세액을 회수 받았으면 이제 내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세액을 늘리려고 플러스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매입세액 가지고 봤을 때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를 안 줬어요.
대손당해서. 그럼 공제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서 줄이기 위해서 마이너스라고 나와야 되고, 근데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를 줬어요. 그럼 이제 주고 공제 받아야 되니까 플러스라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잡아서 문제 봤는데, 첫 번째 얘가 매출세액 이야기냐 매입세액 이야기냐, 그리고 얘를 공제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아니면 우리 매출세액을 줄여야 되냐 매출세액을 이제 내야 되느냐, 이것만 문제에서 파악하시면, 기준점 잡고 파악하시면 그 부호를 정확하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얘하고 서로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쓰면 좋은데, 만약에 헷갈리면 굳이 얘는 안 외워도 쓰고 나서 저장 버튼 누르고 얘 보면 되잖아요. 근데 부호가 뒤집어졌으면 반대로 부호 써주고 다시 저장 버튼 눌러서 나오는 거 보면 되니까 부가가치 신고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대손세액 공제 신고에서 먼저 지금 우리 교재는 대손 사유에 대한 이야기가 잘 없으니까 저와 같이 이론을 좀 다른 쪽을 조금 볼게요. 교재 15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59페이지. (159페이지) 그냥 계속 녹색 빨간색은 쓸 일 없어요. 지금 책은 한 권만 가지고 오라고 한다 그러겠죠. 두 권 가지고 올 일 없어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곳은 법인세 쪽인데, 자, 우리 부가가치 세법은 우리 대손 사유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사유를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의 대손 사유를 인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가 똑같아요. 사유가. 자, 지금 제가 이 말을 두 번 했죠. 시험에 나왔어요. 보기로도.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의 상의 대손세액 공제 사유는 법인세법의 대손 사유를 인용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정확한 지문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봐도 되겠죠. 나중에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손 사유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 대손 요건과 기속 시기라고 봤을 때, 자, 양가로 2번에 159페이지를 조금 보면, 자, 채무자의 파산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강제집행, 사망, 실종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거는 법원에서 선고하는 거죠. 법원에서 선고하는 거는 우린 대손 사유에 전부 다 적합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있죠. 우리가 산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든 아니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던, 왜냐면 우리 거래가 상거래라면 우리 상법상의 규정을 받아서 3년이라는 규정을 알 거고, 민법이라면 또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법이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뭐 어음이나 수표든 미수금이든 뭐 대여금이든 선급금이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여금은 취급을 안 하죠. 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여금을 취급 안 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법인세 쪽이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돈 못 받는 건 당연히 대손 맞아요. 근데 우리는 대손세액이잖아. 대여금은 금융이라서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돈 빌려주고 부가가치세를 받는 일은 없잖아. 그럼 못 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자, 얘는 취급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그 면책 결정을 받거나 아니면 압류 채권의 화해 공고 결정, 감액 조정 결정, 자, 이거 다 법원이 선고해 주는 거죠. 그죠? 이거 회생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받으면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게 거래처가 돈을 안 주죠. 그럼 당연히 돈 달라고 말은 해야 돼요. 근데 걔가 에이 몰라 하고 파산이든 회생하려고 하면 우리가 더 손해예요. 법원이 80% 면책 결정 때려버리면 부가가치세도 80%못 받고 원금도 80%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가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면서 파산하려고 그러면 빨리 뛰어가서 두 손 잡고 넌 할 수 있어라고 힘을 줘야 돼요. 안 하면 우리는 법이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원히 못 받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도 수표 등이 적혀 있는데, 자, 부도 발생일이 부도 확인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부도 확인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표나 어음을 제시했을 때에 지급 거절 당한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은행에 어음을 관리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이 거래처가 부도 났다는 걸 통지받았을 때 그때가 부도 확인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짜 이후에 우리는 대손 세액 공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2020년 1기에 부도가 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받으러 가면 과세관청은 부도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 또 행정력을 낭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과세 기간이 아니고 다음 과세 기간에 가지고 오라고 하면 우리 과세관청은 부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종료나는 확정신고를 안 하면 부가가치세법이 제일 먼저 찾아가서 거기에 결정을 해주든 아니면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가 파산났다는 정보를 알게 되면 자기들 리스트에 있겠죠. 그럼 그 다음 과세기간에 가지고 오면 자기 리스트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신고 기간에 안 해줄 거다. 다음 신고 기간에 가지고 와라. 이런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신고 기간에 부도 확인된 거는 안 되고 그 이전 거가 된다라고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이건 부도는 어음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도 대상이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뭐 채무자 파산, 강제집행, 뭐 사망, 실종, 행방불명, 회수불능 된 채권, 그리고 자,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 옛날에 20만 원이었어요. 지금 3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얘도 부가가치 부속서류가 아니라 나중에 법인세 갔을 때도 똑같은데 이 30만 원 때문에 사람들이 금액을 몰라 장난친다고 막 36만 원 매주 내. 옛날에 24만 원 나오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거 왜 안 돼? 하면서 선생님도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 내가 20만 원요 그랬더니 다들 아 하고 가는데 지금은 30만 원이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뭐 국세교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빼고, 자, 우리 마지막 6번에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거 있죠. 이번에 개정사항으로 들어온 거예요. 옛날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이건 올해 개정사항으로 들어온 거니까 우리는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거는 대손사유로 인정해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채권들의 기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전제 조건이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세액 공제를 받아야 돼요.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세액 공제를 받아야 돼요. 이것도 옛날에는 5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옛날도 아니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부터는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났으니까 채권 성립이라는 건 물건을 공급했거나 그런 날짜 있죠. 외상매 지금 발생한 날로부터. 그래서 언제 공급한이라는 그 날짜도 봐야 돼요. 이게 10년 이전 거, 지금 2020년이니까 계산 편하잖아. 2010년 이전 거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년 이내에 해야 되고 부도 발생은 6개월 경과가 되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야기 안 하는데 우리 소멸시효 완성은 그때 그 과세기간에 꼭 바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과세기간에 그러면 시험 목적으로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대손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거 기억해 보면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우리가 돈 못 받을 일이 없어요.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 대손세액 공제 신고 대상이 안 될 거고 다음 장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처럼 부가가치세가 없는 금융거래나 아니면 토지 같은 면세제화의 미수금은 대상이 되지가 않겠죠. 면세제화는 부가가치세가 없잖아. 면세제화는 자동차 팔고 그 상대방이 대손 당해버리면 그러면 나는 부가가치세 받을 거라고 세금계약서까지 발행해줬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 못 받았으니까 안 내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토지 같은 면세제화의 미수금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빼시고 나머지는 이 대손 사유에 부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366페이지에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제1기 확정신고 기간 중 다음과 같이 대손금이 발생하였다.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전표 입력은 생략. 자, 먼저 송도 정비 61만 6천 원이 있는데 2020년 3월 31일자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네요. 자, 그런데 재화액 공급일이 2009년 11월 30일이라는 건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 버렸죠. 그래서 얘는 대손세액 공제가 2009년도 발생한 거라서 얘는 안 되겠네요. 자, 다음 지형 재지는 49만 5천 원. 2019년 11월 20일 부도 발생했어요. 그럼 지금은 2020년 1기니까 6개월 경과를 했죠. 자, 그런데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대요. 저당권 설정하면 돈 못 받을 일 없어서 대손세액 공제 사유가 안 되죠. 그래서 얘도 안 되고 다음 공사 실업이 82만 5천 원인데 2019년 10월 5일 부도 발생한 얘는 전년도 2019년 2기에 발생한 거니까 2020년 1기에 되겠네요. 공사 실업은 문제없이 되고 향기 상사 2020년 4월 1일 채무자의 회생 계획 인가 결정 미수금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는데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매각 대금이죠. 면세 재화에 대한 매각 대금이라서 자, 이건 또 대손세액 공제가 안 되겠네요. 그럼 되는 건 공사 실업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럼 우리 바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로 가서 자, 우리 이 조회 기간으로 쓰는 이 기간이 있죠. 이 기간은 무조건 3개월만 쓸 거예요. 3개월, 그중에 확정 기간만 4월부터 6월
혹은 10월부터 12월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일기 거면 4월부터 6월이라고 쓰는데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은 1월 달 것도 들어오고 2월 달 것도 들어오고 6월 달 것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은 3개월을 써야 되는 거고 아래 내용은 과세 기간 걸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는 확정 신고 때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은 확정 기간 쓰고 내용은 과세 기간 거 들어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공사 실업 거 이것만 되니까 공사 실업이 우리 부도가 발생을 했죠. 자, 그럼 이거 좀 볼게요. 뭐야?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여기에서 작성할 때에 자, 부도 발생에 대해서 대손 기준일이 부도 확인일이고 대손 확정일은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 경과 다음 날이 대손 확정일이에요. 대손 확정일. 그럼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보면 대손 기준일은 2019년 10월 5일이고 대손 확정일은 그러면 6개월 경과하면 4월이 되겠죠. 그럼 2020년 4월 6일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아래 답에 보면 4월 5일 적혀 있는데 틀린 거고 4월 6일이라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우리 스마트 A의 경우에는 대손 기준일을 쓰도록 되어 있어서 이 날짜를 쓰면 자동으로 이 날짜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K랩은 대손 기준일은 안 쓰고 확정일만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날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 날짜를. 그럼 지금 공사 실업은 2020년 4월 6일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대손 확인일을 확정일을. 그러면 2020년 4월 6일 대손 금액 82만 5천 원. 대손금은 110분의 10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110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분모가 110이면 공급 대가를 써란 이야기예요. 분모가 100이면 공급 가액을 쓰는 거고, 그래서 부가세 있는 금액 쓰면 75만 원이고 F2번 눌러서 공사 실업, 그리고 얘는 부도 6개월 경과했다. 자, 이렇게 쓰고 저장 버튼 누르시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4월부터 6월로 가서 아니오라고 하면 방금 우리 대손 발생 탭에 플러스로 82만 5천 원 쓰니까 우리는 그거에 110분의 10이 우리는 8번 칸에 마이너스로 7만 5천 원이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또 두 번째 하나 더 있네요. 6월 25일 전기 회계연도 중 대손 처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처리하였던 경수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71만 5천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회수를 했죠. 대손세액 공제 처리했던 세액을 회수했고 외상매출금이니까 대손 발생 탭에 마이너스로 71만 5천 원을 써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회수한 날짜 2020년 6월 25일 날 마이너스 71만 5천 원이라고 쓰고 거래처는 경수산업. 자, 직접 입력해서 대손 채권 회수. 자, 대손 사유 쓰는 거는 의미가 통하도록만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저장 버튼 누르시고 자, 그럼 여기에 지금
75,000원을 대손세액 공제 받아야 되는데 납부해야 될 게 65,000원이 다시 늘었죠. 받았으니까. 그래서 순액으로 하면 10,000원만 공제 안 받으면 만 원만 매출세액에서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부가치 신고서에서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10,000원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우리 기본 예제 문제는 풀어봤고 이번 뒤에 기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629페이지로) 갑시다. (629페이지) 회사는 1179. 이번 문제예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해 2020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매출처인 주식회사 홍콩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받을 원 1,320만 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부도 발생일이 2020년 4월 10일. 자, 그럼 지금 1기 확정 신고 기간인데 이번 신고 기간에 부도가 발생했으니까 이 말은 6개월이 경과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얘는 안 될 거고. 자, 두 번째 2020년 5월 24일 주식회사 대만의 외상 매출금 726만 원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발생일은 2017년 5월 24일. 이번엔 소멸시효 완성된 거 얘는 문제없이 대손세액 공제가 되고, 다음 주식회사 오만의 외상 매출금 2,640만 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세 불능 파산 채권으로 2020년 6월 3일에 확정되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파산되었기 때문에 대손 사유에 적합하게 되겠죠. 아직 다 10년이 넘은 게 아니니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두 개를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자, 전부 다 채권에 관련된 거죠. 외상 매출금 이야기니까 자, 1기 확정인 4월부터 6월로 가고, 먼저 두 번째 점거 2020년 5월 24일 726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만.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다음 2020년 6월 3일 날 2,640만 원. 거래처 주식회사 오만. 자, 그리고 파산이다. 자, 거래처 쓰실 때는 F2번 눌러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쓰시지 그냥 거래처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나와야지 컴퓨터가 인식해서 부가치 신고서에도 반영을 해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번 문제는 이거 작성만 시키는 걸로 3점짜리죠. 자, 다음 662페이지로 갑시다. 회사는 1182.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2020년도 제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공급일이 2016년 11월 1일 날 상고 처료가 12월 15일 소멸시효 완성되었네요. 얘는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문제없이 세액 공제가 되겠죠. 다음 19년 10월 2일 날 받을 어음인데 부도가 1월 6일 날 발생했어요. 지금 문제는 2기 확정 신고니까 6개월 경과되었죠. 그래서 자 얘는 세액 공제가 될 거고, 다음 19년 11월 7일 날 공급한 대한무역 외상매출금은 지금 7월 20일 날 부도 발생했어요. 그럼 이번 2기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날짜가 6개월 경과가 안 돼서 얘는 안 될 거고, 다음 19년 12월 20일 날 민국산업은 우리 2020년 10월 3일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 야, 얘도 우리는 대손 사유에 들어가죠. 그래서 자 얘도 되고, 다음 아래 2번에 대손된 매출채권 회수 내역이에요. 매출채권이죠. 그래서 전기에 대손 처리되었던 주식회사 우리두리에 대한 매출채권 110만 원을 회수하였다. 그럼 얘는 대손 발생 탭에서 마이너스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매출채권 관련이니까. 자, 그럼 이번에도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로 가서, 자, 기간은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 자, 첫 번째 2020년 12월 15일 날 220만 원이고 거래처 3고 처료 소멸시효 완성. 다음 2020년 1월 6일 330만 원 한국푸드고 얘는 부도 6개월 경과. 아 맞네, 죄송해요. 자 2020년 7월 7일. 아 요즘 갈수록 제가 저 시험 보면 떨어질 것 같아요. 자 다음 2019년 12월 20일 날 660만 원이고 민국산업. 얘는 지금 여기 행방불명이라는 거 없죠. 자 얘는 행방불명. 또 왜 2019년 썼어? 2020년 10월 3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회수된 거는 2020년 11월 13일 날 마이너스 110만 원이라고 쓰고, 거래처는 우리 매출채권 회수한 거. 자, 그렇게 하면 자, 이번 문제도 끝났고, 다음 한 개 더 713페이지 1186번. 자, 713페이지 1186번으로 가시고,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2020년도 제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매출 채권의 대손 발생 내역인데
자, 19년 10월 29일 날 내일산업한테 자, 지금 2기 확정 신고인데 1기에 부도 발생한 거니까 자, 얘는 대손세액 공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19년 11월 10일 날 미래컴즈 외상 매출금인데 이거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 얘도 문제없이 될 거고 19년 12월 13일 발생한 거는 20년 10월 23일 날 부도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안 되겠네요. 다음 아래 2번에 대손된 매출 채권을 회수했어요. 대손 발생 탭에 마이너스라고 할 거고 전기에 대손 처리되었던 주식회사 공간 라인에 대한 매출 채권 1320만 원을 회수하였다. 그러면 저희는 마이너스 1320만 원 쓰면 되겠네요. 방금 이 앞에 문제하고 타입이 거의 똑같죠? 그렇죠?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로 가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이고 첫 번째 거는 2020년 9월 17일이라고 써야 되겠죠. 금액은 440만 원이고 거래처는 내일산업 부도 6개월 경과. 다음 2020년 11월 12일 550만 원의 미래컴즈 그리고 파산. 다음 2020년 12월 23일 날 마이너스 1320만 원으로 회수한 거 쓰고 거래처는 공간 라인 우리 매출 채권 회수한 거. 자, 우리 대손 세액 공제 신고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문제 출제위원이 대손 관련된 걸 무진장 좋아해요. 대손을 왜 좋아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우리 법인세 넘어갔을 때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보면 온통 대손을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구나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367페이지로 와서 회사는 9103번으로 가시고